저는 매력적인 식당을 찾기 위해 인스타그램에서 이런저런 콘텐츠를 보곤 합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한 초밥집을 보게 되었는데 큼지막한 사이즈의 초밥을 한 판 가득 내어주는 걸 보고 야, 저런 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일본에 가긴 쉽지 않고 한국에선 판매하지 않아 그저 아쉬웠죠. 그런데 최근 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일본에만 있던 대왕판 초밥이 한국에도 생긴 걸 알게 되어 저는 그 식당에 바로 연락해 촬영 허락을 받고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참고로 어그로성 짙어 보이는 음식이라 맛과 가성비에 대해 의문을 품었지만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괜찮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아쉬운 점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꼼꼼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드디어 생긴 대왕판초밥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스시 도쿠입니다. 스시 도쿠는 제가 몇 년 전에 촬영했던 식당으로 매일 웨이팅에 있을 정도로 이 일대에서 유명한 곳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10주년을 맞이하여 대왕판초밥을 판매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리뷰하기에 앞서 이 스시 도쿠라는 곳이 SNS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 제 영상 또한 광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 미리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모든 촬영 비용을 계산하여 진행했습니다. 그저 식당 측에선 어떠한 비용 제공 없이 촬영하기 편하게 배려해 주었죠. 아무튼 제 돈으로 촬영한 이 식당 얼른 들어가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요. 안에 룸도 따로 있어 3-4명이서 아늑하게 식사하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은 저는 이곳에 대왕판초밥을 주문했는데 대왕판초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 성게의 유무에 따라 59,000원, 79,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딱 가격만 보면 너무 비싼 게 아닐까 싶었지만 한 판의 양이 2인분 이상이란 점과 초밥 외에 튀김, 샐러드, 우동까지 나온다는 점에서 초밥의 구성만 괜찮다면 가성비적으로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2명이서 먹는다 가정했을 때 인당 3만원 정도 하는 59,000원 대왕판초밥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초밥은 빠르게 준비되었는데 이야, 진짜 본 적 없는 엄청난 비주얼입니다. 구성은 연어, 참다랑어 대뱃살, 참다랑어 중뱃살, 계란말이, 한치, 눈다랑어 속살, 광어 지느러미, 단새우, 아귀간, 민물 장어가 있었고 작은 연어 막기가 아기자기하게 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상에서 잘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회가 정말 두툼하며 크고 초밥 자체의 크기도 상당해서 한눈에 봐도 이 정도의 59,000원이면 가격적으로 꽤 매력있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회를 아무리 두툼하게 얹었어도 결국 음식으로서 괜찮아야 만족할 수 있기에 얼른 맛을 보며 세세한 리뷰를 전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은 건 연어 초밥으로, 대왕 연어 초밥은 예전에 삼매식당이라고 대만에서 들어온 식당에서 만났었는데 그건 그냥 연어 초밥 2-3개를 합쳐놓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의 연어 초밥은 위에 얹은 연어를 사용해 일반 연어 초밥 5-6개 이상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 양이 상당했습니다. 스시 도쿠는 간장봇을 따로 제공해서 간장을 고루 바른 후 장갑을 끼고 크게 한 입 먹어봤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일단 회가 두툼하다고 해서 질기거나 하지 않았고 밥의 양은 회의 두께나 회의 양을 생각하면 적당한 수준이며 비율상 밥의 비중이 회보다 적은 느낌이라서 그저 퀄리티 좋은 연어초밥을 입안 가득 넣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어회는 다시마에 절여 숙성해서 감칠맛과 회 본연의 단맛이 진하게 담겨 연어 자체의 맛도 훌륭했죠. 밥 역시 찰기가 강하지 않고 적당한 식감과 기분 좋은 초맛과 간, 단맛을 지니고 있어 단순 비주얼만 좋은 게 아닌 맛까지 확실히 챙겼던 연어 초밥이었습니다. 먹방 유튜버들이 연어를 통으로 먹는 걸 보고 전에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만큼 부드럽게 씹히지 않아 딱 보기에만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연어 초밥은 맛도 좋고 부드럽게 씹히도록 숙성해서 식감에서 불편함이 없었기에 먹방 유튜브를 보고 한 번쯤 따라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밥과 재료의 비중이 궁금한 분도 계실 것 같아 장어초밥으로 확인해봤는데 양은 이 정도였고요. 대체로 대왕초밥 1개로 일반 초밥 4개 이상은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이 초밥을 줄 때 한 피스 정도는 들어서 베어 먹으며 크기를 즐기고 나머지는 잘라 먹으라고 가위를 주셨지만 이렇게 들고 먹는 것도 괜찮다 느껴 같이 온 친동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초밥도 먹기 불편하지 않다면 이렇게 들고 계속 먹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으로 먹은 건 광어 지느러미로 큼지막한 완도산 광어의 지느러미를 칼집을 내고 통으로 얹어 주셨습니다. 앞서 연어초밥을 먹을 때 와사비가 안 들어간 느낌을 받았어서 이번엔 와사비를 얹어 먹어봤는데요. 이 광어 지느러미는 연어에 비해 크기가 작았지만 그래도 한 입에 들어가지 않아 베어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연어에 비해 씹는 맛이 있는 부위이다 보니 깔끔하게 베어 먹기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입안 가득 느껴지는 광어 지느러미의 고소함과 씹을수록 터져나오는 지방의 고소함이 있어 와사비만 충분히 곁들여 먹음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었죠. 참고로 통 광어 지느러미는 칼집을 내었다고 해도 쉽게 베어지진 않았기에 이건 제공된 가위를 통해 잘라 드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먹은 두 점 모두 지방이 많은 횟감이 얹어져 있었으니까 이번엔 한번 쉬어가는 의미로 눈다랑어 속살을 먹어보겠습니다. 이 역시 그 크기나 회의 두께가 상당했고요. 이걸로 일반 눈다랑어 초밥 3-4개 이상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죠. 이건 가위로 자르지 않더라도 먹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는데 두툼한 두께와 큼지막한 크기를 자랑했음에도 잘 숙성되어 부드럽고 연해 한 입 가득 즐기기 좋았고요. 적당한 산미와 담백함, 참치 본연의 감칠맛도 잔잔히 느껴져 음식 자체로도 크게 아쉬움이 없다 느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네요. 그리고 이번엔 이 판초밥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걸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바로 참다랑어 대뱃살이에요. 참다랑어 대뱃살은 이 중 가장 비싼 식재료로 이 또한 이 초밥 하나로 6-7천원에 파는 일반 참다랑어 대뱃살 초밥을 3-4개 이상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가성비가 좋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큰 크기도 크기지만 결국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값어치를 한다고 보기에 이것도 크게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같이 온 친동생이 참다랑어 대뱃살만큼 기름진 참다랑어 중뱃살을 먹었을 땐 힘줄이 살짝 있다고 해서 식감을 걱정했는데 제가 먹은 대뱃살은 걱정과 달리 힘줄이 없어 부드러웠어요. 오히려 감싸고 있던 김이 수분을 머금고 조금 질겼을 뿐 그저 입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 맛은 참다랑어 대뱃살이 주는 풍성한 고소함과 회 본연의 강렬한 감칠맛까지 겸비하고 있어 평소 참다랑어 대뱃살을 좋아하시던 분이라면 이 한 점만으로 만족감을 100% 충족할 수 있을 걸로 보였죠. 참다랑어 대뱃살을 통으로 먹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이 판초밥을 통해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게 엄청 기름지다 보니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방이 고소함을 넘어 느끼함으로 쌓일 때쯤 함께 나온 폰즈 샐러드로 싹 느끼함을 씻어준 후 다음으론 한치 초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초밥 위에 얹어진 한치는 보다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숙성했고 그 결과 부드러워졌으나 떡처럼 찰기를 띄어 식감에 있어선 다소 취향이 갈릴 듯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런 찰기 가득한 식감을 선호하고 한치 본연의 강한 단맛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맛있게 즐겼네요.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를 먹었고 나머지 절반은 조금 더 빠른 템포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먹을 건 아기간 초밥으로 기성품 아기간을 조미해서 다음과 같이 주셨어요. 이런 김말이 형태의 초밥은 일반 사이즈의 2-3배 정도로 앞서 먹은 초밥만큼 사이즈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행히 한 입에 들어가 한 번에 먹어봤는데 그 맛은 아기간 특유의 내음과 달큰한 맛, 적당한 간, 그리고 간이 지닌 고소함까지 은근히 있어 기성품 아기간을 사용했음에도 맛은 괜찮았어요. 조미가 되어 있다 보니 원물 아기간 특유의 고소함과 크리미함은 덜했으나 캐주얼하게 즐기기 좋고 푸짐한 양이 인상 깊었죠. 그 다음으로 먹은 계란초밥은 깔끔하며 단맛이 과하지 않게 적당히 있어 맛난 계란초밥을 입안 가득 넣어 즐긴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었고요. 단새우 초밥은 단새우 하나하나의 크기가 크진 않아도 잔뜩 올라가 있어서 회를 얹은 초밥에 비해 밥의 비중이 높았음에도 단새우의 단맛을 즐기기에 손색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어초밥은 다른 회초밥처럼 민물장어의 비중이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초밥의 맛을 띠기도 했지만 장어의 양이 상당해서 장어덮밥을 먹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퀄리티 좋은 밥이 덮밥 느낌을 내는데 한몫한 것 같았죠. 이렇게 해서 모든 초밥을 다 먹었습니다. 같이 간 친동생이 대식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배가 부르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깔끔한 퀄리티의 우동과 튀김까지 있어 인당 3만원 이하의 금액에 이런 경험을 하고 맛까지 좋았다는 점에서 한 번쯤 경험해봐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오마카세 초밥과 같은 밸런스를 기대할 수 없고 아주 심도 깊은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어 초밥의 연어를 정말 맛깔스럽게 숙성했다는 점과 각 초밥에 사용된 원물의 퀄리티가 군더더기 없다는 점에서 캐주얼 초밥 중에선 퀄리티가 높다 생각했습니다. 단 광어 지느러미와 일부 참다랑어 중뱃살은 베어먹기 아주 편한 식감은 아닐 수 있으나 가위가 있으니
이런 초밥은 잘라서 드시고, 부드러운 연어나 눈다랑어 속살 초밥은 통으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대왕 판초밥 한 번쯤은 먹을만 합니다. 재밌는 비주얼과 그 비주얼 못지않은 재료의 맛과 퀄리티,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만든 메뉴답게 가성비까지 좋다고 느꼈기에 관심이 간다면 오후 5시 이후 선착순 10개만 파는 이 대왕 판초밥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와사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기에 꼭 추가해서 기호에 맞춰 드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먹던 중 뽑기 이벤트를 하는데 운이 좋으면 일반 초밥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기에 이것까지 챙겨 함께 나온 우동과 튀김까지 해서 더욱 알찬 식사를 즐겨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